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92호 제16면 기사입니다.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우체국 체크카드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본부장 직무대리 박인환은 20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고용노동부, 마스터카드 코리아와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용카드 신규 출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업무 협약으로 고용노동부는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고 지원금 지급 등 사업을 총괄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중증장애인 전용 선불교통 체크카드를 출시하고 발급한다. 마스터카드는 특수 디자인 특허 도입과 비접촉 결제 기능 탑재 등 카드 사용의 편의 기능을 제공하게 된다. 지난 2021년 정부가 신설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사업의 올해 정책 대상이 대폭 확대, 최저임금 적용 제외자 3,850명 차상위 1만 5천 명 됐다. 이에 따라 교통비 지원 체크카드 이용 고객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은 실비 지원 방식으로 월 5만 원 이내 교통비를 받는다. 신용카드 발급이 일부 제한되는 대상자를 위해 선불충 전용 우체국 체크카드 도입이 결정됐다. 올해 4분기 출시 예정인 전용카드는 2,400여 개의 전국 우체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카드 발급에 따른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 직무대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사람들이 보다 편리하게 우체국 금융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며 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향후 협업기관 간 다양한 협업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비장애인에 비해 이동에 많은 비용이 드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더 편하게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정부기관 간, 민간과 다양한 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우미희망재단과 후원협약 체결.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정진원은 7월 19일, 수, 15시 이천선수촌에서 우미희망재단, 이사장 이석준과 장애인 스포츠 유망주 및 기초종목, 꿈나무, 육성을 위한 후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후원협약식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양충현 사무총장과 우미희망재단 이춘석 사무국장 등 주요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후원협약 규모는 총 1억 5천만 원이며 주요 내용은 동학예 기초종목 캠프 운영 우수선수 장학금 최우수 선수 지도자 배치 및 훈련비 지원이다. 이번 후원은 기존 정부 예산 지원을 받는 5개 종목, 배드민턴, 수영, 육상, 탁구, 태권도, 을 제외한 하계 종목 및 동계 종목을 후원 대상으로 하여 차세대 장애인 체육 유망주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양충현 사무총장은 우미희망재단의 꿈나무 선수 육성을 위한 이번 후원협약을 통해 재능 있는 어린 선수들이 더 많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가지고 후원해주신 우미희망재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우미희망재단 이춘석 사무국장은 민관이 협력하여 꿈나무 선수들의 종목 체험뿐 아니라 심리 정서 회복과 진로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다면서 장애인 체육 유망주들이 장애나 경제적 환경으로 좌절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힘차게 점프하는 기회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미희망재단은 우미건설이 2006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이다. 민관협력 사업으로 국가보훈부와 함께 전몰 순직군경의 미성년자녀 지원을 위한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또한 건설산업재해 피해 가정과 다문화가정 아동 청소년을 위한 진로 프로그램인 우미드림파인더와 다문화가정 학습 교육 돌봄 지원 사업 우미다드림 다이룸, 우다다, 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펼치고 있다. 국토부, 하반기부터 중증보행장애인 이동편의 개선. 연말까지 238억 원 지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보행장애인의 이동 지원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의 스문의 시간, 광역이동 의무화 및 운영비 국비 지원을 위한 법령이 개정되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휠체어에 탑승한 채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 일명 장애인 꼴택시, 은 그간 운영비용 및 기준, 조례, 을 시군별로 전담하고 있어 운영범위, 운영시간, 이용 대상 등이 달라 서비스가 불편하고 광역이동이 제한되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일부에 대한 국비 지원, 23년 238억 원, 6개월분과 함께 법령상 운영기준이 마련되어 전국 어디서나 특별교통수단의 스문의 시간 이용 및 광역이동, 인근 특광역시, 도 등이 가능해진다. 세부적인 운영범위, 인근 특광역시 선택 등은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구체화되므로 하반기 중 조례 개정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8개 도의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설치되어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게 통합 이용 접수, 배차 및 광역 간 환승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시 지역 간 이용 자격에 따른 혼선이 없도록 이용 대상을 중증보행장애인으로 일원화하고 그 외 교통약자, 고령자 등은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 시 군 관내 위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이와 함께 비도시 지역의 교통약자 이동 지원을 위해 인구 10만 명 이하 시 군의 경우 특별교통수단 법정 운행대수 기준도 상향, 중증보행장애인 백신 명당 1대 100명당 1대, 한다. 24.1월부터 적용.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지자체 협업을 통해 전국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 시스템 구축 등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 13개 특별재난지역에 틀리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정기석 은 지난 7월 9일부터 이어진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세종시 등 13개 지자체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필수 급여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내용은 집중호우로 긴급히 대피하면서 노인 틀리, 장애인 보조기기, 보청기 등을 분실, 훼손한 대상자에게 재난 발생일부터 추가로 급여 지원을 하게 된다. 노인 틀리는 급여 후 7년, 장애인 보조기기는 0.5에서 6년이 경과되어야 재제작이 가능하지만 특별재난지역의 거주자 중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내구연한 이내라도 추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에 공단은 특별재난지역의 어르신과 장애인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노인 틀리, 장애인 보조기기의 처방 전과 사전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지자체의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즉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 상임이사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어르신과 장애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